안녕하세요. 유슬기입니다.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너는 강원도에 살고 있으니까 2018 동계올림픽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잘 알겠다. 이런 질문 참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가 올림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강릉시장과 전문가분들 모시고 2018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최명희 강릉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릉 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의 신승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승춘입니다. 2018 스마일 캠페인 범시민 실천협의회 최기령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기령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이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에 관심 가지고 홍보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나와주셨는데요. 이렇게 직접 시민분들께서 나와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없으신가요? 네, 혹시 누가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마이크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릉시 시정홍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준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외지에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분들이 2018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와 또 궁금해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강릉에서는 빙상 경기가 이루어지고 또 천혜의 자연 환경과 또 전통 문화와 역사가 있는 곳에서 참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강릉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성공 올림픽을 치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세계의 세계인들을 잘 영접하고 대회를 치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동계올림픽 준비에 온 시민이 지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초심, 처음에 올림픽을 유치하려던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너무 믿거라 하는 시민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올림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은 올림픽 그 빙상 경기장 분산 개최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로 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정말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요.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열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많은 시민들께서 좀 참여하고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열심히 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기령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동안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스마일 캠페인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정리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명희 시장님, 네. 이 강릉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거 네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먼저 오늘 이런 이제 자담 기회를 만들어주신 MBC 강원영동 방송국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올림픽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제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가 이제 올림픽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3년 후 이맘때쯤이면 이제 한참 이제 올림픽이 치러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사실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올림픽 유치할 때 그 열기에 비하면은 이제 올림픽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올림픽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하나 돼서 뜻을 모으고 올림픽 열기를 살려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시간대에 네. 오늘 이런 자담회가 참으로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방청객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이 잘못하면 빚 때문에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이 집 분들이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제 올림픽을 치러가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시민들의 또 우리 시의 부담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또 말씀하셨던 우리 시민의 참여 문제 조금 전에 우리 최길령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을 해서 올림픽 열기를 살리고 또 올림픽 끝난 뒤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서 우리 올림픽 유산을 남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강릉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2번 했습니다. 삿포로하고 나가노라는 도시에서 2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인데, 우리가 사실 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이지만은 빙상 경기는 전부 우리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이 개최된 이후에 우리의 강릉 발전, 뭐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강릉에서 올림픽 개최되는 것이 우리 강릉 발전을 최소한도 50년, 어느 분은 뭐 100년 이상을 앞당긴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이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통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강원도는 저발전 또는 낙후 이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데 이 이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저발전과 낙후를 탈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조례의 이제 기회가 아니겠는가. 네. 소위 이제 천년의 신화를 깨워서 하나의 이제 신화의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있겠다. 그래서 올림픽은 그리스 올림푸스 산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강릉이 갖고 있는 또는 한국의 당군 신화도 있고 강릉의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단오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맥을 같이 하면 신화의 도시로서 새롭게 깨어나는 어떤 그런 그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네. 예.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 IOC에서 올림픽 어젠다 2020을 발표하면서요. 이 분산 개최 논란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시장님, 이 어떤 내용이었고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말에 이제 IOC에서 올림픽 관련해서 분산 개최를 허용하는 이제 헌장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개최 도시에서 모든 경기를 치르도록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 간에도 또 도시 간에도 분산해서 개최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잇따라는 이제 헌장을 개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분산 개최 얘기가 나왔고 또 국가적으로도 일본하고 뭐 분산 개최 등등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에서 분산 개최를 논의해서 경기장을 새로 뭐 다른 지역에 건설하든가 또 이전하든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이제 너무 촉박하고 불가능하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분산 개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제 종결이 지어졌습니다. 예. 지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또 이제 스노보드 경기장을 갖고 또 장소를 다른 데 옮기겠다라는 또 검토가 있어 갖고 이것이 또다시 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문체부하고 정부하고 조직위하고 강원도 개최시군하고 해서 분산 개최에 관한 문제는 이젠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네. 현재 있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 분산 개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사실. 네. 분산 개최는 뭐 올림픽과 관련해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환경 파악이라든가 또 사후 활용 문제, 또 철거 문제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었고 네. 아직도 이제 불씨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 IOC 그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이 방문을 했을 때 이미 이제 분산 개최 여부는 평창 조직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입장은 뭐 불가하는 걸로 분산 개최 불가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서 몇 가지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이제 골든 타임의 문제, 경기장 건설 관련해서 또 이미 이제 공정이 되어 있고 뭐 물론 아직은 한 자리 숫자입니다만 7, 8%의 그 공사 진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난 2월 9일 날 평창에서 그 실전 모두를 이렇게 이제 전개를 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본다면 정리를 빨리 이제 종식시키고 혼란을 종식시키고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이후에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을 예. 심도 있게 해가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경기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경기장이 이제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해체되는 그런 경기장도 있어요. 경기장들마다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경기장을 어디다 어떻게 짓고 또 나중에 사후 활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많은데 제가 정리해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올림픽과 관련해서 빙상 경기장은 4경기장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한 경기장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하고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하고 아이스하키 남자 경기장은 지금 종합운동장 뒤편 쪽에 우리 올림픽파크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새 경기장을 새로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계시는 우리 강릉의 기존의 빙상 경기장, 이 빙상 경기장은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이제 전국체전을 우리 강릉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전국체전이 끝나게 되면은 그 경기장을 컬링 경기장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합니다. 예.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경기장이 아이스하키 여자 경기장인데 이 아이스하키 여자 경기장은 관동대학교에다가 짓습니다. 관동대학교 명이 이제 카톨릭 관동대학교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계획은 아이스하키 남자 경기장은 이제 대회가 마친 후에 철거해서 원주로 이전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은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우리 강릉시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예. 아이스하키 여자 경기장은 이제 카톨릭 관동대학교 체육관으로 이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대학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경기장을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이 이게 지금 이제 워낙 대형 경기장이다 보니까 이 경기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직위하고 정부하고 강원도하고 사후 활용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이제 컬링 경기장은 10월 달에 리모델링 들어가기로 하고 나머지 경기장은 전부 착공을 했습니다. 네. 이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제 재설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시의회에서는 우리가 계속 남겨둘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건의도 들어갔고요. 또 한 회사에서는 사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어요. 네, 아직 어떻게 됐는지 결정은 안 됐는데 어떻게 사용하려는 건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올림픽 끝난 뒤에 우리 강릉에다가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 하는 것도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올림픽을 치렀던 모든 도시들이 다 올림픽 레가시를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산으로 남겼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올림파크 안에 경기장을 3개를 짓는데 이 중에서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까지 2 경기장을 철거한다 그러면은 남는 경기장이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올림픽 유산으로 남기기는 사실 너무 초라하다 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하고 이제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2 경기장이 한 2천억 이상 드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건립을 해갖고 네. 대회 기간 동안 20일 동안 경기를 하고 철거를 한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죄송스러운 얘기고 또 우리 예산 측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을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다시 우리 시민들의 뜻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강릉시 의회에서도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을 철거하지 말고 존치시켜 달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그럼 사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하는 부분을 갖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해당 지역에서 그럼 사후 활용 방안을 제시를 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좀 더 두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몇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가 동계 종목 우리 훈련장으로 활용을 좀 하자. 네. 하게 되면은 이제 태릉 쪽에 있는 우리 동계 종목 훈련장이 그 일대가 이제 지난번에 그 유네스코 조선 왕조 왕릉 뭐 다 이렇게 유네스코 그걸로 뭐 유산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거기를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차에 그럼 이제 동계 종목만큼은 이왕 스피드 스케이트장이라는 대형 경기장이 이제 건립이 돼 있으니까 이걸 철거하지 말고 훈련장으로 쓰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서 우리 시에 그동안에 부족했던 소위 말해 이제 놀거리, 즐길거리 용도로 우리가 여름에는 뭐 워터파크, 겨울에는 스노우파크 같은 복합 테마파크 용도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이건 이제 어느 기업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설한 경기장을 철거를 하지 않고 우리 강릉에 올림픽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방법을 하여튼 다각적으로 또 전문가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가급적 정부를 설득을 해서 존치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경기장 사후 활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말해 주셨는데. 네.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을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기장 시설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큰 문제는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사후에 네. 이제 활용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해서 재정적인 부담이나 적자를 줄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고민을 해가면서 그 사후 활용에 대해서 사실 이제 파리 만국 박람회를 할 때에 그 에펠탑을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그 만국 박람회 후에는 이제 절가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게 세계적인 명물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 사실은 올림픽 여기 지금 올림픽 도시 강릉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가 물론 이제 유형적인 것만 남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올림픽의 어떤 유산화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소프트한 것도 그렇고 예. 또 휴먼웨어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지만 이제 스마일 캠페인 같이 이제 휴먼웨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 사후 활용은 우선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한 기업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알고 있기로는 지난 2월 9일 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하는 그 팀장이 예. 그 회사의 기획팀장인데 인터뷰를 한 걸 들었더니까 100억 정도 리모델링 하는 그 비용을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과연 그게 100억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인가? 워낙 메모도 이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또 단순한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복합 기능을 이제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그 의문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올림픽 레가시를 하나의 이제 그 조형물이라든가 구조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갖고서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모두의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경기장이 사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궁금하지만 지금 경기장이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들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시장님 지금 테스트 이벤트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각 경기장마다 탔닦기 공사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네. 이제 동절기에 조금 중단이 됐다가 3월 이후에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달까지는 이제 모든 경기장을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벤트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면은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드디어 경기장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우리가 올림픽 준비를 하는구나 뭐 하는 정도까지는 이제 내년에 어느 정도 이제 외형적인 모습은 드러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부실 공사가 되든지 또는 우리가 테스트 이벤트를 한다는 거는 과연 경기를 하기에 적합한가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강원도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기장이 완벽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이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지금 이제 터만 닦아놓고 재설계를 5, 6월 중에 이제 맞춰서 다시 공사가 들어간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공기에 조금 쫓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이제 계약과 관련된 부분부터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경기장 공사 현장을 가서 봤는데 진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면서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경기장이 좀 완성이 되어 가는 모습 보면 우리 시민들도 더 많이 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뀌었습니다. 시야가 확 트여 시원해졌습니다. 머리 위를 지나던 철교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눈을 가리던 장막이라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 보니까 여기 탁 터진 거예요. 네, 철다리가 없어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시원했구나. 아마 없어진 만큼 더 지역의 발전이 되고 더 좋아지는 걸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은. 오랫동안 강릉을 동서로 나눴던 철도. 하지만 강릉원 주간 철도를 새로 놓으며 강릉 시내 구간은 지하화하기로 했습니다. 철도가 차지했던 땅이 오롯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거죠. 공법도 터널 공법으로 바뀌며 공사로 인한 불편마저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착공법으로 했을 경우는 소음, 진동, 교통 장애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공법이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쉴드 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지상부에 있는 주민들은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많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강릉시에선 남대천 철교부터 시작되는 철도 부지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녹색 공간, 쉽게 찾아와 운동이나 산책도 할 수 있고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강릉의 문화도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걸으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걸으면서 새로운 장소를 찾거나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예기치 못했던 즐거운 일들이나 뭐 슬픈 일도 있겠지만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새로 증폭시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걷는 공간은 없다는 거죠. 2018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강릉. 이제 하나씩 그 변화의 단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면 강릉은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까요? 이 시내 구간에서 공사가 한창인 이 철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철교가 사라지고 나니까 시야가 진짜 환해졌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최명희 시장님, 그 철로가 지나가던 시내 구간에 대해서 또 새롭게 활용할 만한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철도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강릉시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철도가 지하화돼야 된다 뭐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예. 정부를 설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이제 방향으로 잘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뜻을 한데 모아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네. 이제 그 지상 부분이 지하화되고 나면은 약 2.6km 이제 우리가 남대천 철교는 그대로 살려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저쪽에 그 양호 아파트 쪽으로까지 쭉 이어져 나간다 그러면은 지하 구간이 한 4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4km 정도 구간을 저는 우리 강릉시의 센트럴파크 같은 형태의 공원으로 만들자. 물론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시내 구간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도로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차가 다니는 도로로 만들자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좋은 땅을 왜 그냥 놀리냐 그걸 상업시설로 돌려서 거기서 어떤 상가를 짓자는 분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을 하는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방향은 우리 그러니까 강릉역에서부터 지금 중앙시장까지 그 이제 2.6km입니다. 그 2.6km를 강릉역에 내린 우리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중앙시장까지 걸으면서 보고 놀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대천을 가로지르는 철교는 그대로 살려두면서 그 철교를 또 우리 남대천 아래위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 어떤 타워로 만들어 나가면은 예. 그것도 우리 또 훌륭한 우리 지역의 자원이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 시내 구간을 가급적이면은 우리 강릉의 센트럴 파크 같은 뭐 그런 용도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네. 이 시민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봤다라고 하셨는데요.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에 시내에서 진짜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을 수 있거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도 또 시내에서 철교가 사라지니까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저도 조당에 사는 김규태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시내에서 조당에서 시내를 오가다 보면은 그 오거리에 한 길 건너다 보면은 그 철길이 있어갖고 그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니까 굉장히 탁 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탁 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없어졌듯이 강릉시가 철길이 한 2km여가 없어지면은 거기에 공원 같은 걸 진짜 만들어가지고 그 강릉 시민들 마음이 탁 터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대감이 참 많이 드러나는데요. 철도의 강릉 시내 구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임당시장이랑 금악산가의 먹자골목의 노점상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시장님. 그분들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먹자골목에 계시는 분들의 협조 없이는 이 사업을 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합의점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보상을 해드릴 분들은 보상을 해드리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이 철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이제 보고 놀고 즐기고 먹고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드는 때에 저희들이 이 먹거리 골목에 있는 그 노점상 분들에 대해서 거기다가 이제 아주 외국 관광객이 와서 이렇게 먹어도 그거하지 않을 우리의 어떤 전통을 살려가면서 좀 깨끗한 그러한 이제 새로운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 5월 전에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은 이제 금년 가을쯤 되면은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지금 현재 철로가 없어진 구간을 완벽하게 이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이렇게 걸어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점이 올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이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철도가 지하로 들어오면서 내리는 건 이제 지하에서 내려갔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시 강릉역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그 강릉 역사를 진짜 강릉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역사로 만들자 하고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존의 강릉역 때문에 강릉의 도로가 이제 이렇게 양분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소방서 앞에 쭉 내려오는 도로가 연세병원 앞에서 지금 이제 멈춰져 있고 지금 강일여고 밑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도로가 또 이제 멈춰져 있는데 이제 이 도로가 앞으로 지하화가 되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네. 연결이 되는데 저는 그 연결을 하면서 강릉역 앞에다가 최소한도 8차선이나 10차선 정도의 이제 대형 광장 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릉에 오신 분들이 강릉역을 다시 이렇게 빠져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 광장이 탁 트인
뭐 그러한 이제 우리 강릉역 모습을 갖추게 되고, 또 이제 강릉역 주변에 보면은 지금 유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유휴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 유휴지도 우리가 이제 올림픽 전이나 아니면 올림픽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강릉시의 가장 유용한 공간으로 우리가 철도공단하고 의논해서 지금까지 거기에다 뭐 농사 짓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앞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양분화되어 있던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되는데요. 철도공사와 관련돼서 교수님께서도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사람이 드는 건 모르고 나는 건 안다고 하듯이 예. 그동안에 이렇게 봐왔던 철교가 오늘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을 보고서 좀 허전함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이제 시민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야가 확 뚫리고 그 과거에 이제 시골 같은 어떤 그런 촌스러움에서 좀 도시 같은 세련미가 도시 풍경에서 좀 느껴지는 그런 것인데 예. 이제 폐선 그 노선하고 새로 이제 신역사가 잘 연결이 되어서 강릉의 어떤 매력물로서 이렇게 좀 자리했으면 좋겠다. 예. 이제 신역사 개발은 이제 기존에 이제 주변에 어떤 낙후된 부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할 것이고 사실 뭐 세계적인 어느 도시를 가도 그 도시의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매력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강릉은 사실 이제 경포라든가 이런 데 찾는 관광객들의 어떤 그 선호도가 있지만 도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좀 매력이 없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새로운 기차 역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선 철도를 시장님 말씀대로 이제 공원화를 할 경우에 뭐 윤역에 있는 뭐 그런 그 공원 같이는 못하죠. 뭐 부지도 좁고 예. 하겠지만 평균 한 50m 폭으로 이어지는 그 공간을 잘 이제 활용을 하면 강릉 주민들도 그야말로 이제 애용을 할 것이고 또 방문객들도 강릉의 어떤 매력으로서 예. 뭐 경부에 습지도 있고 합니다만 또 시내권에서는 하나의 좋은 이제 매력물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시민들에게도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관광객 분들께서도 더 강릉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올림픽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지역민들 또 우리 시민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는 스마일 캠페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시민 참여 운동이다.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강릉 시민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전하고 있다. 아유, 요즘 뭐 웃을 일이 있나? 다들 힘들다는데. 인사해요. 내가 먼저. 이거 따라하면 웃을 수 있나? 우리 함께 스마일. 지난 2월 9일 동계올림픽을 3년 앞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색다른 행사가 마련됐다. 시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올림픽 성공을 염원하는 함께해요 스마일 이구동성 프로젝트다. 강릉 시민 29명이 참여해 스마일 댄스 플래시몹을 선보였는데 도심에서 펼쳐진 플래시몹 공연에 시민들은 미소로 화답하며 동계올림픽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다. 스마일송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해 멋진 공연을 선보이는 등 시민 모두가 하나 된 시간을 가졌는데 앞으로 시민들에게 2018 스마일 캠페인을 적극 홍보하며 동계올림픽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길영 회장님, 이 2018 스마일 캠페인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시민분들께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그 강릉시가 그 눈부시게 발전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예. 동계올림픽을 통한 그 발전 부분은 크게 이제 보이는 부분과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이는 부분은 그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OC나 문체부 또 강원도 강릉시에서 기반 시설을 훌륭하게 어느 도시보다도 잘 해주실 것이고 믿고 있고요. 또한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누가 어떻게 그 올림픽을 칠 것에 대한 그 고민을 저희 시민들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된 게 저희 이제 스마일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알려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올림픽을 통해서 강릉시가 아마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고자 그런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역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마일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스마일 운동은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그 올림픽 시민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뭐 시민 운동이라 하면 뭐 거창하게 뭐 주제나 뭐 또 이런 어떤 그 가지고 하는 운동이 아니고요.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 어떤 작은 배려입니다. 스스로 인사하기, 또한 찾아가는 그 여러 분들이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맞이하기, 또한 우리가 교통 신호를 잘 지키기, 또 작은 그 쓰레기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기, 이런 그 작은 실천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긴 게 2018 그 스마일 캠페인인데요. 지난 9월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창립하고 약 113개의 단체가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덕목은 저희들이 이제 5개로 정해서 화합, 또 친절, 또한 청결, 또한 봉사, 또 이제 저희들이 하는 질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5가지 덕목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강릉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마음에 좀 진동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저부터 좀 열심히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시내에서 또 플래시몹도 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해 오셨는데 어떤 활동을 했나요? 네, 우선 지난해 이제 협회를 창립하고요. 거기에 이제 기반 구축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또한 밴드나 카페, 블로그를 또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한 스마일송, 스마일 댄스, 또한 엠블렘, 또 캐릭터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 브로셔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이제 배포를 하기 시작했고요. 지난 해 가을에는 시민들과 함께 걷기 대회를 열어서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했었고, 또한 시민들과 함께 해요 하는 12월 24일 날 거리 캠페인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강릉 제1차 포럼을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방청객분들 중에서 굉장히 미소를 잘 짓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참 진행을 하면서 미소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스마일 캠페인 회원분들께서도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참여하시면서 느낀 점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24명의 시민강사와 함께하는 시민강사 단장 이순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의 모든 마음이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염원하는 마음이 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시민 강사들인데요.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처음에는 반응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강릉 시민들이 그리 정겹거나 살갑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많이 변화되는구나 하는 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찾아가서 이들이 변화되는 그날까지 정말 함께하는 우리 강사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한 분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2018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스마일 캠페인 시민강사 홍송미라고 합니다. 저희 시민강사,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스마일 캠페인 시민강사를 도전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어쩌면 사소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한테 평창 동계올림픽 을 더 가까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의 기억 속에 평생 남을 수 있는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강사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력 단절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요. 스마일 말 그대로 이제 강릉 시민을 찾아가서 강릉 시민들에게 정말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는 을 전달하다 보니까요. 뭐라 그럴까? 그 언어적인 건 굉장히 이제 기억이 작게 남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시민들께 스마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려드리다 보니 정말 미소, 그 표정, 그다음에 행동, 그다음에 이렇게 태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변화하는 걸 보게 되니까 굉장히 뿌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3년 후에는 정말 저희 강릉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축제가 열리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차려진 정말 만찬이라면 저희 시민 강사들은 정말 에피타이저 같은 네. 그러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에피타이저 때문에 더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웃으면서 친절하게 반겨주는 모든 시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스마일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지금 이제 강릉에 이제 스마일 캠페인이 이제 굉장히 활기차게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열기가 이제 3년 남았습니다만은 점점 가속도를 이제 붙여가면 강릉의 뜨거움이 전국을 또는 세계적으로 이제 그 열기가 이제 확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일 캠페인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그 내셔널 브랜드로 이렇게 이제 좀 확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1964년에 동경 올림픽 할 때 그 오아시스 운동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 마침 친절 운동 이런 것으로 이제 그 확산이 됐는데, 우리 이제 강릉의 스마일 캠페인도 사실은 이제 내셔널 브랜드를 넘어서 그 글로벌 브랜드로 이렇게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방에 대한민국 강릉에서 커다란 불꽃이, 마음의 불꽃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2018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마일 캠페인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올림픽에 대한 궁금증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다 보면요. 2018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이 갑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비큐에 물어보면 먹지? 오빠! 오빤 치즈처럼 부드러운 게 좋지? 아니야. 오빤 꿀처럼 달콤한 게 좋지. 둘 다 좋은데 어쩌지? 마스카포네와 체다 치즈가 만나 더 진하고 부드러운 치즈링. 치즈. 아카시아 꿀과 갈릭 간장 소스가 만난 허니 갈릭수. 허니. 맛보면 반할걸? 허니. 치즈. 1588-9282 BBQ. 이래도 짜증, 저래도 짜증. 지효의 그날은 게리의 그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두통, 근육통, 치통, 다양한 통증엔 통증 솔루션 그날엔. 아름답고 환상적인 모험의 세계. 별의 운명을 타고난 자들과 최강의 동료들. 우리의 모험이 전설이 되는 곳. 별이 되어라.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다.
과거의 방식은 사라지고 어제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다 전문적이고 독보적일 것이다. 우리의 방식대로 NH투자증권. 생각합니다. 예. 이 열기가 이제 3년 남았습니다만은 점점 가속도를 이제 붙여가면 강릉의 뜨거움이 전국을 또는 세계적으로 이제 그 열기가 이제 확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일 캠페인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그 내셔널 브랜드로 이렇게 이제 좀 확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1964년에 동경 올림픽 할 때 그 오아시스 운동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 마지막 친절 운동 이런 것으로 이제 그 확산이 됐는데, 우리 이제 강릉의 스마일 캠페인도 사실은 이제 내셔널 브랜드를 넘어서 그 글로벌 브랜드로 이렇게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동방에 대한민국 강릉에서 커다란 불꽃이, 마음의 불꽃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2018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마일 캠페인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올림픽에 대한 궁금증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다 보면요. 2018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이 갑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